안녕하십니까. 인강.비저의 드론 공간정보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론 3D 매핑입니다. 드론 3D 매핑 기초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GCP 기준점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CP는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형에 대해 좌표값을 컨트롤할 때 두 점의 좌표값이 있으면 축척이 결정됩니다. 즉 X와 Y가 결정되고 세 점이 있어서 삼각망을 이룰 때는 축척과 경사, 즉 X, Y 및 Z 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GCP 기준점 측량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포토그래메트리, 즉 사진 측량은 여러분이 보시는 1번 그림처럼 인접한 두 사진을 이용해서 입체 사진 측량 기법을 이용해 기하학적 삼각함수를 이용해 사진상 각 점의 X, Y, Z 값을 구합니다. 보시는 2번 그림에서처럼 각 인접한 사진들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동일한 지점들을 분석해 사진들의 연결 위치를 구합니다. 이 작업을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속된 사진들을 1번 작업을 통해 각 포인트들의 X, Y, Z 값을 구하는데 이 점들의 모임을 3차원 정군, 영어로 3D 포인트 크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크라우드의 좌표값은 상대 좌표값입니다. 좌표값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진 자체에 카메라 CMOS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좌표값이 기계 좌표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 이상의 사진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서로 좌표값이 하나의 좌표 기준으로 통일이 되어서 상대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대 좌표는 기준을 어디, 즉 어느 사진에 두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선 동영상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TM-도법의 투영 원점을 기준으로 한 X, Y 값과 수준 원점에 의한 Z 값에 의한 절대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2번 그림에서 설명한 상대좌표 3D 포인트 크라우드를 3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의 특정 지점의 절대좌표들을 이용해서 절대좌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 지점을 GCP,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고 GCP의 절대좌표는 주로 GPS 측량기를 이용해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체 사진 측량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1번 그림에서 사용한 인접한 2장의 사진을 이용한 3D화 기술을 입체 사진 측량 기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테레오 스캔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OL 왼쪽 사진 중심점과 OR 오른쪽 사진 중심점을 연결한 선을 기선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선 OL, OR과 인접한 두 사진의 입체화에 의해 가지고 가상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상 영상상의 한 점 P점을 연결한 OROLP 내각과 OLORP 내각을 이용한 삼각함수에 의해 P점의 X, Y, Z 값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진의 공통점들의 각 점들의
X, Y, Z 값들이 구성되면 이것들을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 좌표의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절대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서 GCP 측량을 GPS 측량기로 측량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GPS 측량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베이, 즉 측량이라는 말은 한자말입니다. 척천양지에서 온 말로 개념적으로 한 점과 다른 점 간의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항상 한 점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는 이 점을 기지점 또는 기준점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한 점은 미시점 또는 관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정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점 미시점을 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측량이 되겠습니다. GPS라는 말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글로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측지계를 이용하여 측량 위성을 기지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GPS 측량에서 사용되는 지구 타원체는 WGS-84 타원체입니다. 측량 위성, 즉 우리가 얘기하는 GPS 위성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데 GPS 위성의 궤도는 WGS-84 타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면 위치는 WGS-84 타원체로 한 경위도 좌표로 정의되고 있고 높이 값은 타원체 고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드론의 GPS 모듈에서 GPS 위성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GPS 위성을 기지점으로 하여 드론이 미시점이 되어서 드론 중심의 경위도 좌표와 높이 좌표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드론이 기지점이 되어서 사진의 중심에 이 좌표를 기록하거나 드론 라이다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GPS 측량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량에서 사용하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각과 거리를 관측하는 행위입니다. 나머지는 이 각과 거리를 이용한 삼각함수를 계산하는 내업 작업입니다. 화면 상단 케이스 1을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나무의 상단을 관측합니다. 그리고 높이 1m의 막대의 상단과 시선을 일치시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막대가 10m 거리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내업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계산된 관측각은 얼마일까요? 탄젠트 세타는 10분의 1이므로 0.1, 따라서 각 세타는 5.7106도입니다. 나무까지 거리 D가 30m이면 높이는 탄젠트 5.7106 곱하기 30 하면은 0.1000 곱하기 30 해서 나무 높이가 3m가 되는 것입니다. 하단의 케이스 2 경우는 입체 사진 측량에서 사용하는 삼각함수고요. 하단 케이스 3는 멀리 있는 두 물체의 거리를 재는 삼각함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측량 용어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TP, 터닝 포인트, 우리말로 전환점, 다음은 BM, 벤치마크,
우리말로 기준점, 나머지는 CP, 컨트롤 포인트, 우리말로 도군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TP와 BM이 합쳐진 TBM이 있습니다. 이 TBM을 화면에서처럼 동판을 설치하기도 하고 화강암 표석을 매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량에서 각과 거리를 어떻게 관측할까요? 예전에는 주로 각 측정을 해가지고 짧은 거리를 측정한 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주로 측량을 했습니다. 각을 측정하는 도구는 데오도라이트이고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는 거리계, 즉 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하단처럼 아날로그 데오도라이트를 사용하다가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거리 측정에는 주로 중자를 이용했습니다. 요즘은 릴 테이프를 사용합니다만 과거에는 긴 거리를 일정한 길이를 가진 막대들을 묶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도구를 우리는 자전거 체인처럼 생겨서 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도 일정 거리를 체인 1, 체인 2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광파 거리계가 생겼는데요. 앞서 원격 탐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광파 거리계는 액티브 센싱에 해당됩니다. 광파 거리계의 측정 원리는 TOF 방식을 사용합니다. TOF라는 것은 Time over Flight라는 말인데요. 레이저를 발생시켜서 목표물로 발사해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광파를 수신해서 움직인 시간에 빛의 속도를 곱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데오도라이트하고 광파 거리계를 통합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걸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토탈 스테이션에 삼각함수 계산 기능이 들어있어서 결과물이 아예 X, Y, Z 좌표값으로 표시됩니다. 드론 포토그래메트리의 GCP 기준점 측량에 주로 GPS 측량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GPS 측량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PS는 조금 전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지구 중심 세계 측지계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6개의 위성 궤도상에 24개의 측량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특정 GPS 측량 위성은 특정 시간대에 WGS-84 지군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특정 경위도 좌표와 높이 값은 타원체꼴을 사용한 특정 궤도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지상의 GPS 수신기에서 GPS 위성 1로부터 우리는 10만 메다 거리에 있다고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GPS 위성 2로부터 20만 메다 거리에 있다고 신호를 수신했다면 두 군데의 위치가 특정됩니다. 만약 여기에 또 위성 3로부터 15만 메다 거리에 있다고 추가로 신호를 수신했다면 우리는 한 점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 하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상의 위치는 3차원이므로 한 개의 위성 신호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의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야
3차원 위치가 특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호의 오차를 감안하고 또한 신호를 로스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최소 6개의 신호를 수신해야 측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GPS라는 용어는 미국의 위성처기 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위성처기 시스템은 미국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에서는 독자적인 위성처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글로나스, 유럽은 갈릴레오, 중국은 베이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들을 묶어서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레이트 시스템, 위성항법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적으로 자기 국가 상공의 정지 위성을 이용해서 지역항법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가 이 나라인데요. 일본 시스템을 QZSS라고 하고 인도 시스템을 IRNSS라고 합니다. 꼭 인공위성으로 항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상에서도 비콘 시스템을 운영해서 특히 해안선을 따라 29개국에서 82개의 송신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로렌C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렌이라는 말은 Long Range Navigation Chai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신호를 보내주는 지상파 항법 시스템입니다. 로렌은 100kHz 파형을 사용합니다.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 거리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 같이 앞서 광파기에서 설명한 것 같이 TOF 방식을 사용하는데 위성에서 발사한 파장이 얼마 만에 수신기에 도달하는지에 따라 계산하는데 파장 코드의 위상차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GNSS는 왼쪽 하단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측량에 사용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GNSS는 여러 가지 오차 요인에 의해서 작게는 3m에서 많게는 32m까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기 시스템으로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측량에서는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까지 따지는데요. 그래서 측량에서는 DGPS, 디퍼런셜 GPS라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DGPS는 이미 알고 있는 기준점과 알고자 하는 미지점에 GPS 수신기를 설치해서 동시에, 즉 같은 시간에 신호를 수신해서 기지점에서 GPS 척이좌표 오차를 계산해서 미지점의 GPS 척이좌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좌표 오차를 왼쪽 그림처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기지국에서 미지점으로 보내 보완하는 것을 우리는 실시간 DGPS라고 하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나중에 시간대별 보정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후처리 DGPS라고 합니다. 보정 데이터의 정밀도는 기지점과 미지점이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보정되고요. 수신기의 정밀도에도 영향을 있게 되는데 DGPS를 사용하면은 작게는 밀리미터 단위부터 센티미터 단위까지 오차가 보정되는데 1m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GPS로 현장을 관측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GPS 측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태틱이라고 부르는 정적 관측과 하나는 키네마틱이라고 부르는 동적 관측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급속 정적 관측, 래피드 스태틱과 우리가 RTK라고 부르는 실시간 동적 관측, 리얼타임 키네마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측량 자급 기준 제2장 제21조 공공삼각점 측량 관측의 2항에 보시면은 GPS 관측은 정지처기법, 신속정지처기법, 이동처기법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처기법이 스태틱, 신속정지처기법이 래피드 스태틱, 이동처기법이 키네마틱입니다. 이 작업 기준에는 정지처기법은 60분 이상, 신속정지처기법은 20분 이상, 이동처기법은 1분 이상 관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속정지처기법과 이동처기법은 3, 4급 공공삼각점 측량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처기법은 10km 미만의 1급 공공삼각 측량과 2급에서 4급까지 공공삼각 측량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관측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GNS에서 수신기로 120분 이상 관측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관측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내리는 벤치마크는 공공삼각점 측량, 즉 공공기준점 측량으로 앞서 얘기한 스태틱 측량으로 내립니다. 하지만 현장의 드론 포토그래메트리에 사용하는 GCP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측량은 이동처기, 즉 키네마틱 처기로 처리합니다. 현장에 벤치마크를 내렸을 경우에는 RTK, 리얼타임 키네마틱으로 처리를 하는데 정확도는 1cm 플러스 마이너스 1ppm으로 계략 오차값이 2cm 이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장에 벤치마크를 내리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RTK를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가 VRS RTK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한 대의 GPS가 사용되는데요. 정확도는 2cm에서 5cm 정도의 오차값을 가집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얘기한 관측 시간은 1분 이상 데이터를 받아야 합니다. RTK 측량은 앞서 DGPS에서 설명하였는데 두 대의 GPS 중 한 대를 기지점, 즉 벤치마크에 설치하여 이것을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로버라고 하는 이동국 GPS로 측량하는데 데이터 처리를 사무실에서 들어와 DGPS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리넥스 후처리 DGPS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VRS, Virtual Reference Station을 전국에 약 30km 간격으로 60개 정도의 위성기준점을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로버가 자기 위치를 위성기준점 제어국에 보내면 실시간으로 가장 가까운 위성기준점 오차값을 송신해 줍니다. 그래서 RTK 측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확도는 1cm 플러스 30km 곱하기 1mm 하면은 4cm로 통상 우리는 기지국의 거리에 따라서 2cm에서 5cm 정도 이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론 포토그래메트리에서 GCP 측량은 주로 주요 지형 지물, 공중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확연하게 구분되는 주요 지형 지물의 지시비점을 내립니다. 그런데 주요 지형 지물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대공 표적지를 바닥에 깔고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드론 지시비 측량을 위한 대공 표지판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서 설명드린 드론 지시비 측량을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해남 태양광 발전소 드론 현황 측량에서 GCP 측량을 했던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현장 부근 통합 기준점에서 GPS 초기화 작업을 한 후 VR에서 RTK로 GCP 기준점 측량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드론 공간정보 기술은 3D 공간정보 기술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드론 항공 사진 측량과 플랜트, 태양광 등 인스펙션,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빌딩, 공장, 동굴, 터널 등 인도와 3D 모바일 매핑 서비스와 도로시설물, 포장 암사면의 아웃도어 3D 모바일 매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저희 회사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 서비스 견적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접속해 보시고요. 그 아래에 제 전화번호와 회사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메일 주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